강아지들끼리 만났을 때 싫은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내른거린다거나 보호자 뒤로 숨거나 보호자한테 안아달라는 표현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돼야죠. 너는 왜 이래? 너는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해. 만나봐. 만나야지 사회성이 좋아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시민 여러분.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려인들끼리의 패티켓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들끼리 다 친구가 절대 아닙니다. 친구란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성까지 하면 저 친구는 이 정도까지는 참아줘. 그리고 저 친구는 나한테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 나도 이거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둘이 이렇게 놀면 재밌어. 이런 걸 아는 대상이 친구지. 길거리 가다가 모르는 사람 전 절대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같은 반 친구라는 얘기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서 같은 학급 학생이지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친구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항상 걔들끼리는 다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만나게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대방의 성격, 성향을 전혀 모른 채로. 그러다가 보면 강아지들끼리의 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특히 산책을 많이 시작하는 봄부터는 수의사들이 개들끼리의 물림 사고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확인이 하게 되면 강아지들끼리는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강아지들끼리 만나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렇게 물림 사고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언어를 상당히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강아지들끼리 만났을 때 싫은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내른거린다거나 보호자 뒤로 숨거나 보호자한테 안아달라는 표현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돼야죠. 너는 왜 이래? 너는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해. 만나봐. 만나야지 사회성이 좋아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우리 아이는 난 저 아이가 무서워. 난 쟤랑 친구하고 싶지가 않아 라는 표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보호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게 보통 공격성으로 나타나면서 다가오지도 않는 개들한테 내 보호자는 날 지켜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먼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로 처음 만난 개들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들끼리 만나게 하기 전에 그래도 꼭 만나게 해야 된다면 만나게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 보호자에게 우리 아이는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성격이 어때요?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만나야지.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거는 오히려 실례이자 사고를 일으키고 행동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패티켓입니다. 그리고 비반려인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패티켓도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시비를 거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모든 개들이 입마개를 써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상 맹견에 속한 견종들만 입마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형견이면 다 써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들은 반려인들이 먼저 패티켓을 잘 지켜야지만 더 조화로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좀 잘못된 눈살을 받지 않으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제가 수의사이자 행동 전문가로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뉴스에 나오는 개물림 사고들 항상 물고 다녔으면
오히려 보호자가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보호자로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 입마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마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법령으로 결정된 맹견에 의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지만 나머지 강아지들은, 나머지 반려견들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아이가 혹시라도 다른 강아지를 물려고 했던 경우나 사람에 대해서 공격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다면 보호자가 먼저 그 견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꼭 입마개 교육을 해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나도 더 편하게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입마개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입마개도 올바르게 교육을 하면 오히려 입마개를 꺼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입을 넣고 채워달라고 말할 수 있게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줄입니다. 자동줄 같은 거 강아지들한테도 좋지 않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좋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맞아요. 강아지들은 줄 없이 노는 걸 훨씬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런 강아지 운동장이 아니면 꼭 줄을 하고 산책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뭐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산책할 때 똥봉투를 꼭 챙기셔서 우리 아이 배변을 무조건 씌워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들은 잘 지키고 조금 더 우리 강아지들이 눈총 받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지짐이죠.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지짐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지짐의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인데 지짐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성급하게 성대 수술을 고려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의 의무 또한 보호자에게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분리불안일 수도 있고요. 소리 민감증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보호자가 조금의 노력으로 관리와 교육으로 이런 부분을 줄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고 짖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에티켓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엘리베이터 패티켓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지 않기. 충분한 거리를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이 열렸을 때 많은 반려견들이 바로 나가려고 하고 안에 있던 사람도 바로 나오려고 하다가 맞부닥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최대한 가장 한쪽 구석에서 보호자가 비상 상황에서는 몸으로 막을 수 있게 아니면 안고서 타 있는 것이 좋고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고 바로 내리는 것보다 내린 이후에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엘리베이터 패티켓입니다.